테마 22 민간화 1.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2.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는 생활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민영화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민영화의 방식에는 민간위탁, 면허, 바우처, 보조금, 자원봉사, 자조활동 등이 있다. 4. 영국의 최고가치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하향식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6.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란 응익성 원칙의 적용을 통한 세외 수입 또는 민영화의 일반화와 관련된다. 7.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누진세에 비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 8.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사용자 부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9.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세금에 비해 저항이 완화될 수 있다. 10. 민간 위탁이란 정부기관의 조사, 검사, 검정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11. 통계, 조사, 연구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와 출판, 인쇄, 급식 등 단순 관리 업무는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주민등록의 관리나 사법서비스 및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는 민간 위탁이 곤란하다. 13. 비영리단체 역시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4. 정부가 수단보다는 목표에 관심을 갖고 실망스런 계약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을 때 민간 위탁이 성공하기 쉽다. 15.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시장의 경쟁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크다. 16.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며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17.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8. 공기업의 민영화는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19.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안이 민영화되는 현상을 크림 스키밍이라 한다. 21. 역대리 문제란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2. 복대리 문제란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23. 사바스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4. 사바스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 유형에 속한다. 25.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26.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르면 정부 응찰 방식은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에 속한다. 27.
계약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28. 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 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한다. 29. 면허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 조직에게 인정하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이다. 30. 면허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맡기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31. 면허는 이용자인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32. 면허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33. 계약과 면허는 모두 공공 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정부가 보유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34. 보조금은 민간 조직의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5. 보조금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36. 보조금은 규제나 조세 요인 방식에 비해 직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37. 바우처는 수혜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8.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9. 바우처는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 주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40. 바우처는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이지만 여전히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41. 바우처의 사례로 교육부의 방과 후 수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 사업을 들 수 있다. 42. 바우처는 구매 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43. 전자바우처는 개별적인 바우처의 사용 행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44. 바우처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5.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비리가 적고 공급 주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6.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및 전매 등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47. 자원봉사는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48. 자원봉사는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49. 자조활동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